2004년 12월 26일 지구의 인공위성 수십 대가 동시에 눈이 멀 뻔했습니다. 강력한 빛의 폭풍이 태양계를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빛은 태양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5만 광년,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거의 가로지른 반대편에서 날아온 것이었죠. 그 먼 거리에서 날아왔는데도 지구의 대기를 일부 이온화시키고 자기장을 눌러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 먼 곳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범인은 지름이 겨우 20km, 도시 하나만한 작은 별이었습니다. 이름은 마그네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블랙홀보다도 다루기 까다로운 괴물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괴물이 얼마나 극단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왜 과학자들이 이걸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별 중 하나로 꼽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나오는 마그네타의 성질들은 대부분 관측과 물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추측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그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그네타가 뭔지부터 정리하죠.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일생을 마치고 폭발하면 그 중심액이 상상할 수 없이 압축된 채로 남습니다. 이걸 중성자별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도시 하나 크기로 짜부라진 각설탕 하나가 수억 톤인 극단적인 밀도의 별이죠. 이 각설탕 한 조각만 지구로 가져와도 그 무게는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이 완전히 뭉개져서 물질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최대 밀도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중성자별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자기장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마그네타입니다. 전체 중성자별 중에서도 극소수, 지금까지 발견된 건 겨우 30개 남짓뿐입니다. 이렇게 드문 이유 중 하나는 마그네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우주의 시간 척도로 보면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타는 대부분 X선과 감마선 영역에서 불규칙하게 번쩍이는 이상한 신호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바로 그 수상한 폭발을 추적하다가 인류는 이 괴물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럼 그 자기장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의 세기가 약 100가우스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강력한 MRI 기계가 수만 가우스죠. 그런데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1000조 가우스에 이릅니다. 숫자로는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만약 마그네타가 달 정도 거리에 있다면 그 자기장은 당신 지갑 속 모든 신용카드의 정보를 순식간에 지워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가까이 1000km 거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자기장은 당신 몸을 이루는 원자들을 길쭉하게 비틀어버리고 피 속의 철분마저 흐트러뜨립니다. 생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과장이 아니라 알려진 물리법칙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조금 다르게 비유하면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우리가 나침반을 움직이게 하는 지구 자기장의 수천조 배에 달합니다. 우주 어디를 비춰봐도 이보다 강한 자기장을 가진 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그네타는 말 그대로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인 셈이죠. 그런데 마그네타가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별지진이 일어날 때입니다.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별의 단단한 지각 자체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비틀어 놓습니다. 그 응력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지각이 버티지 못하고 갈라지는데, 이걸 별지진, 스타타 퀘이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지각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단단합니다. 강철보다도 수백억 배는 더 견고하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그런 초강력 지각마저 부술 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단한 껍질이 한계를 넘어 갈라지는 순간 거기 눌려있던 어마어마한 자기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지구의 지진과 이름은 같지만 규모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별지진이 마그네타를 둘러싼 거대한 자기장을 뒤흔들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마선의 형태로 폭발해 나옵니다. 이걸 거대 플레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거대 플레어의 위력이 정말 상식을 벗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4년의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별지진이었습니다. SGR-1806이라고 불리는 마그네타에서 별지진이 일어났고 단 10분의 1초 동안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우리 태양이 지난 10만 년 동안 만들어낸 에너지보다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 깜짝할 10분의 1초 동안 태양이 10만 년간 쏟아낸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요. 이 폭발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지구에서 감마선으로 관측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밤하늘의 보름달보다도 밝게 빛났습니다. 그것도 은하 반대편 5만 광년 밖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말이죠. 이 폭발이 5만 광년을 날아와 우리 지구의 대기 상층을 이온화시키고 자기권을 찌그러뜨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폭발은 1979년, 1998년, 그리고 2004년에 관측됐습니다. 우주 서편의 작은 별이 몸을 한번 떠는 것만으로 은하 반대편의 우리 하늘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그네타의 이력에는 최근 더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천문학자들을 가장 애태운 미스터리 중 하나가 바로 빠른 전파 폭발이라는 신호입니다. 영어 약자로 FIB라고 부르는데 수십억 광년 밖에서 날아와 단 몇 미리초 동안 번쩍이고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강력한 전파 신호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태양이 몇 %, 동안 내는 만큼의 에너지를 전파로 쏟아내는데 대체 무엇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그런데 2020년 마침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한 마그네타에서 바로 이 빠른 전파 폭발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던 신호의 유력한 범인이 다름 아닌 이 도시만한 자석괴물이었던 겁니다. 아직 모든 전파 폭발이 마그네타에서 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중 일부는 마그네타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죠. 여기서 이 영상의 제목을 다시 떠올려보죠. 블랙홀보다 위험한 별이라니 좀 과한 표현 아닐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아주 가까이 사건의 지평선 근처까지 다가가지 않는 한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멀찍이 떨어져만 있으면 그냥 무거운 천체일 뿐이죠. 그런데 마그네타는 다릅니다. 그 자기장과 거대 플레어는 별에서 아득히 멀리까지 뻗어나가 방금 봤듯 5만 광년 밖의 행성 대기까지 건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블랙홀보다 몸을 부르르 떠는 이 작은 자석 쪽이 훨씬 더 멀리까지 손을 뻗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나 떠올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마그네타가 지구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답하면 다행히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알려진 마그네타들은 전부 수천 광년 이상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를 위협할 만큼 가까운 마그네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산상 만약 마그네타가 몇 광년 이내에 있고 그 거대 플레어가 정확히 지구를 향한다면 대기의 오존층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 상상만 해보자면 만약 우리 태양이 있던 자리에 마그네타가 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그 즉시 강력한 감마선과 X선 세례를 받고 행성의 자기장과 대기는 남아나지 못할 겁니다. 생명은커녕 대기가 유지되는 것조차 어렵겠죠. 하지만 다행히 마그네타는 태양 자리에 얌전히 앉는 종류의 별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별이 죽으며 폭발한 뒤에야 생겨나는 아득히 먼 곳의 예외적인 존재죠. 그리고 그런 배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공포가 아니라 우주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한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주 안전한 거리에서 이 괴물을 구경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럼 대체 이런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주 무거운 별이 죽어 중성자별이 될 때 별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장이 그 작은 크기 안으로 압축되면서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갓 태어난 중성자별 내부에서 뜨거운 물질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며 일종의 발전기, 다이나모처럼 작동해 자기장을 더욱 증폭시켰을 거라고 보는 게 유력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 즉 마그네타의 자기장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까지 강해졌는가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열린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괴물의 수명이 의외로 짧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자기장이 스스로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마그네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은 길어야 수만 년 정도입니다.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는 그야말로 찰나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은하 어딘가에서 번쩍이는 마그네타도 언젠가는 조용한 평범한 중성자별로 늙어갈 겁니다. 이제 처음에 그 빛의 폭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만 광년 밖 도시 하나만한 별이 몸을 한번 떨었을 뿐인데 그 진동이 10만 년어치의 태양 에너지가 되어 우리 하늘에 닿았습니다. 마그네타는 우주가 물질과 자기장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걸 빚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냉장고 자석에서 시작해 이 괴물까지 같은 자기력이라는 하나의 힘이 이렇게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저 수많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도시만한 자석 하나가 조용히 지각을 뒤틀며 다음 별 지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